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37mpg의 강력한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우수한 주행거리와 파워로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올류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는 7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1250만 불, 1250만 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국가와 지역마다 전염 속도 등이 달라 미스테리어스한 바이러스가 됐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델타 변이가 수두만큼 위험한 전염병이라는 질병통제국 내부 자료도 공개됐습니다. 연방정부와 그리고 연방 하원도 백신 접종 의무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을 하면서 연방 하원 의사당 경찰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을 체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공화당의 반발은 회의를 중단했을 정도입니다. 브로드웨이 41개 극장도 모두 관객이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로스앤젤레스 인근 헌팅턴 비치의 한 식당은 손님에게 백신 접종을 안 받았다는 증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팬데믹 이후 미국 38개 주에서 시작된 칵테일 투고를 영구화하는 주도 생겨갑니다. 온라인 쇼핑에서 물건값이 인플레이션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젊은 남성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생긴 남녀 갈등과 정치 분쟁을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도쿄올림픽에서 오늘은 중국이 우세하지만 결론은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림픽 메달 확보는 국력에서부터 개인기, 지정학적 요소까지 포함되지만 올해는 또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지금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아주 위험하게 봐야지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미스테리어스하다고 앞에 헤드라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오늘 뉴욕타임스가 자세히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인도에서 지난 2달 동안 굉장히 델타 바이러스가 커졌고 그 이후에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영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역시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1월 달에 크게 올랐다가 줄기 시작했는데 그 줄어들기 시작한 것을 지금 최근에 분석을 해본 결과 백신 접종이 많이 늘어나기 이전부터 이미 눈에 띌 정도로 또 그런 것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지역에 따른 또 차이가 있습니다. 알파 바이러스의 경우는 이제 알파, 델타, 이런 식으로 감마,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알파는 3월 달과 4월 달에 미국의 중서부와 캐나다에서 발생하기 시작해서 북미 지역으로 많이 퍼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전문가들의 예상이 맞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델타가 채웠죠. 미국에서 지금 플로리다주와 텍사스주가 뭔가 확실히 퍼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조금 바이러스가 줄어들면서 릴렉스하게 됐죠. 이 부분은 캘리포니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바이러스가 많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리고 또 하나 플러스해서 아프리카와 아시아는 유럽과 미국처럼 바이러스가 확 퍼지진 않고 있거든요.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그 도쿄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 도쿄 같은 경우는 하루에 확진자가 10,000명 이상, 일본 같은 경우는 하루 확진자가 10,000명 이상 나오기는 하지만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크게 늘어나지 않고, 그리고 이건 잡을 수 있겠다 싶었는데 잡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미스터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미네소타 대학교에 전염병 센터가 있습니다. 그 전염병 센터의 한 그 박사는 사람의 행동 때문에 그렇다. 얼마나 뭐 거리두기 하고 마스크 쓰느냐 이렇게 설명하지만 그것으로만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국 같은 경우는 아예 오픈해 버렸는데 바이러스가 한창일 때. 그런데 어느 그 탑을 딱 찍고는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알파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 알파보다 델타가 위험해서 영국에서 하루 감염자가 20만 명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는데 지금 영국이 하루 바이러스 감염자가 한 4만 7천 명에서 이번 주는 3만 명으로 내려앉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러느냐? 도저히 이렇게 저렇게 모든 나라에 공통적으로 맞는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게 오늘 뉴욕타임즈의 결론입니다. 물론 백신 접종을 받고 나서 굉장히 줄어든 것도 사실이고 백신 접종자 사이에서는, 그리고 지금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은 바이러스에 감염된다 하더라도 병원에 간다던가 심하게 아픈다던가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도 델타 바이러스에 걸리는 확률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파이저 같은 경우는 맞은 지 얼만큼이 되고 델타 백신 접종을 받고 나서 기간이 오래 지나고 나면은 델타 바이러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 지난 한 주일, 두 주일 사이에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는 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전부 그 취합을 해서 질병통제국이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쓰십시오 하고 권고하는 안내가 나온 거죠. 질병통제국이 어떠한 데이터를 취합할 때는 질병통제국 내부 또 미국 정부 소속의 의학 전문가, 과학 전문가들의 말만 들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른 나라 것까지 전부 취합을 해서 그만큼 위험한 전염병이다. 수두만큼 이 팬데믹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험하다라고 질병통제국에서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 같은 결론을 워싱턴 포스트가 제일 먼저 입수를 해서 보도를 했는데 오늘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가 나오고 난 뒤에는 이 질병통제국이 발표를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질병통제국에서는 백신 접종 받은 사람도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하고 권고를 했고, 이 UC 샌프란시스코의 의료팀이 굉장히 의대가 유명하잖아요. 이 의대의 전문가들도 질병통제국의 내부 자료를 읽고 나서 읽기 시작했을 때보다 다 읽고 나니까 훨씬 이 델타 바이러스의 위험을 더 깊이 느끼게 됐다. 더 많이 걱정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도 원래 처음에 생각했었던 것보다 바이러스에 걸릴 확률이 높고, 그리고 이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다른 사람에게 퍼뜨릴 수 있는 확률도 생각했었던 것보다 더 높다. 다만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이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조금 아픈 것이 덜하고 입원율 덜하고 사망률 덜하다. 이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그 워싱턴 포스트가 입수하기 전에 당연히 백악관에도 전해졌겠죠.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공무원이요, 뭐 218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백신 전부 이제 맞아야지 된다. 그리고 연방 공무원의 경우는 꼭 워싱턴 DC에서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로스앤젤레스나 아니면 그 바이러스 거부가 굉장히 심한 다른 주에서도 연방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연방 수사국 건물, 뭐 여러 가지 뭐 산타모니카에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백신 접종을 받아야지 된다 하는 것이고요. 정규적인 그 테스트도 받고 거리두기 하고 마스크 쓰고 여행도 제한하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로컬 정부에서 어제 백신 처음으로 접종받는 사람 첫 번째, 두 번째로 마무리를 짓는 사람의 케이스예요. 이 케이스에 $100를 준다. 뉴욕시가 발표를 했죠. 연방정부가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뉴욕시의 발표 이후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100를 연방정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주정부, 시정부에 보조하는 돈이 있죠. 그 돈으로 쓸 수 있다. $100를 줄 수 있다 하는 것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회사의 경우에 작은 사이즈 아니면 중간 사이즈 정도의 회사 직원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때문에 누군가 가족이 백신 접종을 받아야지 된다던가 그런 때 이제 회사 빠지는 것 이것도 다 돈 계산해서 주고 나중에 연방정부에서 연방정부 돈으로 그 돈을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reimburse 한다는 것을 가능하고 해서 인센티브와 의무를 동시에 주는 것 이게 바로 지금 연방정부의 정책이고요. 국방부가 당장 군인들 그리고 이제 군인들과 같이 일을 하는 모든 스태프들 백신 접종 의무화했습니다. 연방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원보다는 하원이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 바이러스에 대한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백신 접종을 공화당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의회의 방문객들도 그렇고 스태프들도 그렇고 전부 마스크 쓰는 것 뭐 이런 것을 의무화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 의원들이 마스크를 다시 꺼낸 것은 과학에 따른 결정이 아니다. 이건 정치적인 결정이다라고 그 비난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케빈 맥카티 같은 공화당의 하원 대표가 이런 말을 하니까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바보 아니야. 모란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요. 의회 스태프과 방문객들이 적어도 이제 의사당에서 뭐 상원 하원 있잖아요. 이제 구분이 되죠. 이제 총회를 하는 그 홀은 또 따로 있지만 그래서 하원에서는 모든 스태프과 방문객들이 마스크를 써야지 된다. 안 쓰면 의회 경찰이 체포한다. 의회 경찰국이 이 같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자 공화당이 이 같은 그 다수에 의해서 의회에서 하원이 민주당이 다수기 때문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휴회하고 공화당의 반응입니다. 의정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을 한 거예요. 일종의 시위를 하는 거죠. 지금 연방정부에서도 의견이 이렇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통일되지 않는 거고요. 텍사스 주지사는 또 행정명령을 발표를 했는데 마스크 쓰는 것과 백신 접종 받는 것을 의무화하는 시가 있다면 그 시는 그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시정부에 따라서는요. 주정부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백신 접종 의무화를 하라고 하면 연방정부나 주정부에서 하라고 하면은 오케이. 하지만 그것을 금지한다 하면은 거기에 또 역행을 하고 지금 텍사스에 마찬가지일 거예요. 안토니오 같은 경우는 1918년도에도 굉장히 그 스페인 독감 감염률이 높아서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숨진 곳이 그 시이거든요. 그곳에서는 지금 텍사스 주지사가 마스크 쓰기와 뭐 백신 접종하지 못하도록 해라 하면은 그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겁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도 결국은 그런 식으로 지금 국가가 바이러스 때문에 분열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자그마한 뭐 도시와 어떤 차원이 아니라 연방 하원뿐만이 아니라 연방 상원의원도요.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어제 어떤 트윗을 했냐면 그 비디오를 클립을 올렸어요. 어떤 클립을 올렸냐면 마치 미국의 그 국방장관이 굉장히 겁장이라는 식으로 국방장관은 백신 접종을 받았는데도 이 필리핀을 방문을 할 때 이렇게 딱 그 유리창처럼 돼서 얼굴을 다 가리는 그 하얀색 플라스틱 있죠. 그것으로 가리고 비행기에서 내리는 그 장면 그리고 나와서 필리핀 사람들과 뭐 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 영접 나온 사람들과 전부 그 악수를 하는 모습 필리핀에 그런데 이런 설명을 하지 않은 겁니다.
말하자면 망신시켰다는 식으로 아주 그 뭐 사나이의 거셈을 제거한 것과 같다는 식으로 망신스럽다. 백신 접종을 받았는데도 미국의 국방장관이 그렇게 그 방패막이처럼 가리고 나갔다 하는 그 로이드 어스틴의 딱 그 비디오 클립을 냈는데 이 설명을 하질 않은 거예요. 필리핀은요. 지금 사람들 마스크를 하고도 다시 또 그 플라스틱으로 얼굴을 가리도록 아시아 쪽으로 많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이런 그 트윗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케이리 팽이라는 한 사람이 망신스러운 건 당신이다. 플로리다주가 당신과 같은 연방 상원 의원을 갖고 있다는 것이 망신스럽다 하면서 이 완전히 그 드라마 퀸이네, 드라마 여왕이네. 연기하지 말고 그 연기하는 것 just stop 하라고, just stop it이라고 트윗을 했거든요. 이 정도로 상원과 뭐 하원과 전체적으로 다 분열이 됐어요. 지금 브로드웨이가 10월 달부터 다시 이제 전체적으로 쇼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브로드웨이의 극장이 41개가 있습니다. 이 41개의 극장에서 모두 전부 백신 접종을 받아야지 되고 쇼를 보는 동안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럼 12살은 어떻게 해요? 마스크 12살 미만이요? 11살부터는 백신 접종도 받을 수 없고 하니까 그 경우는 이제 예외를 두는 거죠. 예외를 두고 대신에 이 12살 미만 어린이들은 이 쇼를 보기 직전에 이제 테스트를 해서 음성 반응이다 하는 것을 증명을 해야지 되거든요. 이런 것에도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백신 접종을 받았거나 받지 않았거나 모든 선생님, 학생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백신 테스트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제 그제부터 이 뉴스가 박스 등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어제는 이제 CNN 방송에 그 크리스 쿠모 앵커와 인터뷰를 했는데 로스앤젤레스 인근 헌팅턴 비치의 그 베이즐리커 이탈리안 레스토랑이란 뭐 베이즐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니까 금방 이탈리안 레스토랑처럼 알 수 있잖아요. 이탈리안 레스토랑의 오너인 토니 로만 씨가 그 앞에 붙여 있대요. 그렇게 마스크 쓰는 사람은 들어올 수 없고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라는 건지 저는 그걸 알 수가 없네요. 백신을 접종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카드로 증명할 수 있지만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에 반대한다는 겁니다. 백신 접종 받지 않고 마스크 착용하지 않은 손님만 우리 식당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미국인이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공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에 대해서. 그리고 직원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자유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주인이 오너가 자유롭게 본인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지 왜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하는데 그러면 직원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수많은 손님들 어디서 누구와 같이 지내다 왔는지 알 수 없는 손님들을 서브해야지 되는 그 직원들도 마스크를 쓰지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크리스 쿠모와 계속 그게 무슨 자유냐, 과학을 무시하는 게 아니냐, 크리스 쿠모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런 당신은 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집 밖에 나갔어 이렇게 서로 공격을 하다가 결국은 그 진행자가 그건 내가 듣기에는 뭐 백신 접종 안 받은 것을 증명하고 우리 식당에 들어오라고 하고 마스크 쓰지 않은 사람만 손님으로서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 바보 같은 소리야. 뭐 이디엇이야, like an idiot.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프로그램을 내렸을 이럴 정도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미국에서는 이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그 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그 바이러스를 대하는 태도나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안전하지 않은 거죠. 모든 곳이 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철저히 할 수 있는 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미스테리어스한 델타 바이러스에 대해서.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우리 가족 면역 충전 프로젝트는 한국 홈쇼핑에서 챙기세요.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오늘의 미국에서 이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한국에 관해서 거의 보도를 하지 않죠. 그러나 한국에 관한 보도가 미국에서 나왔을 때도 제가 뭐 BTS가 빌보드 차트 1위를 했다, 잠시 밀려났다, 다시 1위다, 이런 것을 일일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BTS를 통한 한국의 그 팝이 세계에 전파되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아주 중요하지만,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분들이나 미국에 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굉장히 늘 큰 관심을 갖고 계실 이슈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죠. 오늘 뉴욕타임즈에 한 하원정이라는 정하원 씨라는 뭐 작가이기도 하고 곧 책이 나옵니다. 한국의 그 여권 운동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미투 무브먼트에 관한 책을 쓴 것이 나오고, 이분이 이제 그 프랑스의 AFP 통신의 서울 지국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최근에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남성들이, 젊은 남성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특히 그 국민의힘의 이준석 당대표가 되기 전후로 해서 굉장히 커졌죠. 이 문제를 뉴욕타임즈에 보도를 하니까 한국에 이런 문제가 세계에 알려지는 게 되잖아요. 잠시 뒤에 이 내용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아마 한국 뉴스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또 뭐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을 뭐 한국에서 보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니까, 그렇다면 이 이슈에 굉장히 밝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 한국에서의 남녀 문제, 그 남녀 이슈에 관한 시대의 정신이 미국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코리안 아메리칸들에게는 아주 급한 그런 다가갈 수밖에 없는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하나의 오피니언을 통해서 우리의 조국이었던 한국이라는 국가에서 지금 미투 무브먼트 내지는 뭐 남녀 차별, 여성 차별, 그런데 요즘에는 젊은 남성들이 남자가 역차별당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한번 정리를 나름대로 해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서 선택을 한 아이템입니다. 정화원 씨라는 분이요. 이분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한국 미투 무브먼트에 관한 책도 쓰고 AFP 통신의 그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지국장인가요? 아니면 그냥 특파원인가요? 한번 좀 확인해 볼까요? 뭐 그게 이 오피니언을 쓴데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리포럴 전에 그 AFP 통신에서 일했고 지금은 이제 책 쓰는 데에 집중을 하는 것 같군요. 맨 앞에 문장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이 있는 엄마. 그런데 이 엄마가 한국에서 가장 큰 체인인 한 편의점에 그 디자인을 했는데 다음 날 갑자기 남자 혐오 여권주의자가 되고 그 남성들로부터 암 같은 존재다, 이런 이제 손가락질 비난을 받기 시작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이것을 봤는데요. GS24라는 체인점 캠핑 상품을 선전하는 그런 그 포스트인데, 여기 포스트에 보면은 한국어로 크게 캠핑 가자 이렇게 세로 줄로 약간 비껴서 써 있고, 캠핑 가자의 가자 위에 캠핑 가면 가장 많이 먹는 소시지가 있고요. 그 오른편에서 이렇게 그 손은 뭐 그냥 보통 우리가 이런 아이콘 같은 거 그 텍스트 보내고 할 때 뭐 좀 작아 할 때 그 표시에 손가락, 뭐 엄지 손가락하고 집게 손가락,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소시지를 확 잡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손에
잡아서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캠핑 가자 하고 영어로 뭐 emotional camping must have item. 이 캠핑할 때 감성적으로 어떠한 것은 이 아이템이 뭐 must have다 뭐 이런 식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그 잡을 만한 그런 그 소시지의 크기가 작았다고, 이게 남성을 상징하는 게 한국 남성의 그 남성이 이렇게 작다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작게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이준석 그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그 당시에는 당대표가 되기 직전이었거든요. 굉장히 이걸 불러와서 뭐 어떤 그 여권 운동을 하고 있는 여성과 한 100분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100분 토론 맞죠? 거기서 토론도 했고, 저는 그 당시에 그 토론을 봤거든요. 그 토론도 하고 하면서 이게 이준석 대표가 분명히 남성을 혐오하는 거라는 거예요. 남성을 혐오해서 이런 것이 그 혐오의 캠핑 그 포스터에 그려진 것이다라고 주장을 막 했고, 또 이 회사를 보이콧했고요. 그랬더니 이제 이 디자이너는 나는 어떤 이데올로기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온라인에서 5월 달에 스테이트먼트를 냈고, 남자 혐오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GS25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사과하지도 않고 이 여성 디자이너를 뭐 견책하지도 않았습니다. 문책하지도 않고 벌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 잘하고 텔레비전에 나와서 여러 가지 주장을 막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설득력 있게 하는 그 당시에 이제 이준석 당원이죠. 이준석 씨가 그렇게 해서 굉장히 일이 크게 되면서 많은 남성들이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광고가 캠핑 가자짜리는 그대로 있는데, 그리고 이준석 씨는 또 뭐 이거 영어가 뭐가 잘못됐다 그렇게 쓰여지면 안 되고 다르게 쓰여지, 이런 문구에서는 뭐 영어가 뭐 꼭 그리고 완전한 문법으로 쓸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영어는 고치지 않고 캠핑 가자에서 결국은 이제 그 소시지하고 여성의 손가락만 뺐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그랬더니 나중에 또 뭐 emotional camping must have 그 아이템에서 끝에 네 자를 이렇게 하면 그게 또 뭐 남성 혐오가 되네 안 되네 이런 얘기를 했고, 이것을 디자인한 여성과 회사는 그런 일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또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최근에 뭐 국방부에도 손가락 이미지를 썼다가 내려놓고, 경찰청에서도 무슨 어떤 그 개정 법령해서 5월 13일부터는 달라집니다 하면서 뭔가를 설명하는데 또 이 손가락이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더니 이게 또 막 비난을 받아서 경찰청에서는 우리 그런 뜻이 아니라 신문을 볼 때 이렇게 넘기는 뭐 그런 뜻으로 했다 했는데도 결국은 이것을 이 포스터를 내리고 말았죠.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오늘 뉴욕타임스에 나온 오피니언을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경제와 테크놀로지, 한국 하면은 또 문화적으로도 뭐 한국 팝이라든가 드라마 파워하우스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여성에 대해서는 지금 남성 혐오다라는 주장이 있지만 한국은 지금까지도 남녀 임금 차이가 발전된 국가 가운데서 가장 크고, 남녀 일자리 구분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가운데 65% 기업은 CEO, 높은 고위직의 여성이 없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또 직장에서의 여성의 그 일하는 환경 같은 것도 나쁘다는 그 국제적인 것과 비교를 해서 뭐 여러 가지를 이 컬럼에 오피니언에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미투 운동이 가장 활발한 국가가 한국인데, 이런 문제 때문에 한국이 남녀 문제가 굉장히 긴장 속으로 가는데, 입소스가 미국에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뉴스를 보도해 드릴 때 여론조사를 하는 기구로 많이 소개를 해드립니다. 입소스도 조사를 하면은 조사 대상국 28개국 가운데 한국이 남녀 갈등이 가장 심한 나라 1위로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2020년 이제 내년 또 대선이 있잖아요. 한국에서 대선이 있을 때 보수당이 바로 젊은 남자들이 역차별 당하고 있다 하는 이것을 분열을 시키는 엔진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난달에 이준석
이준석 씨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므로 지금은 이제 이준석 당대표입니다. 남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남자가 역차별을 한다고 계속 드럼을 치고 있고 이것이 실제로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그 드럼침이 효력을 나타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 이준석 당대표의 시그니처 주장이 남녀 차별이 한국에 어디 있느냐. 여성부도 없애야지 된다. 그 남녀 차별이 있다는 것은 거짓이다. 남자가 차별당하고 있다. 은행에 가봐라. 여성 직원이 얼마나 많으냐. 이러면 또 진중권 씨는 뭐 그 정의당 소속의 멤버로 있으면서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이라든가 뭐 국민의힘이라든가 이슈별로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은행에 당연히 여성이 많지. 어느 분야에서나 돈 조금 받고 일 많이 해야지. 일 많이 그 말은 안 했어요. 돈 조금 받고 낮은 직급엔 여성이 많아. 그러면 또 이제 또 이준석 씨가 얘기를 하죠. 공무원에도 여성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하면은 또 진중권 씨는 그것도 마찬가지야. 하급 공무원은 여성이 많지. 그러나 고급 공무원에는 여성이 없어. 여전히 여성 차별이 존재해라고 어느 정도 이것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데까지의 일종의 미국으로 표현을 하자면 어퍼머티브 액션은 존재해야지 되는 게 이준석 씨 진중권 씨의 주장이라면 이준석 씨는 그런 게 사라진 게 언젠데 남성들이 얼마나 차별받고 있는데 폭력 같은 경우도 그게 뭐 남자에 의해서 가정폭력이 여성이 많이 당한데 이거 말도 안 돼. 이준석 씨의 주장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그 주장이 맞겠는가? 일반적이겠는가? 물론 케이스별로 보면은 여자에게 매맞는 남자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더 많아요. 드라마에서 더 많은 것처럼 보여주기도 하고 실제로 젊은 여성들이 뭐 남성들 뺨치는 것도 많이 나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통계를 보면은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바로 이제 그 순 작가가 될 사람이죠. AFP 통신의 서울 기자 통신 그 특파원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 가지를 보여서 아직 한국은 개발된 국가 가운데서 거의 모든 면에서 남녀 차별이 존재하고 여성이 남성보다 힘든 환경에서 일하는 것이 분명하겠죠. 미국도 그런데. 그런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남성이 마치 시대 정신의 피해자인 것처럼 남녀 차별은 여자들이 특별히 더 많이 과장을 해서 여자들을 한국이 특별 대우를 해주고 있는데 무슨 말이야. 여자에게 차별한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 여성부를 없애야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독성 정치 환경이라고 뉴욕타임스 이 어피니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든 독성 환경 때문에 여성 친화적인 정책이 굉장히 위험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준석 당대표가 이런 것을 밀고 나가는 것은 4월 달에 있었던 서울시장 선거에서 20대 남자 70%가 보수당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탓도 있겠지만 지지를 했다. 이것은 60대 이상 남자들이 주로 보수당을 지지하는 것과 맞먹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페미니스트 여성 운동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남자 보호가 중요한 때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여성 논란에 휩싸이지 않으려고 앞에 말씀드린 캠핑 그 포스터를 디자인했었던 그 디자이너가 아닌 다른 디자이너들도 논란에 휩싸이지 않으면서 이제 그 작품 일을 해내려니까 숨이 막힌다. 뭐 그래서 이제 손가락이 필요한데 젓가락을 쓴다던가 이런 여성도 있고요. 프리랜서 작가는 이 자신의 포트폴리오에서 여성 권리 관련 일을 했었던 것은 아예 빼버린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 손가락 이것이 2015년도에 만들어졌었던 한 여성 그룹이 썼었던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 그룹은 의도적으로 이제 남성 혐오도 담았고요. 그 그룹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차별법조차도 없앤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르지만 이달에 또 다른 그 여권주의 그룹은 어떤 청원서 같은 것도 내고 하면서 남녀 차별이 굉장히 지금 한국에서 서로 싸우는 것으로 분열로 젊은이들끼리 젊은 남성 젊은 여성끼리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을 쭉 그 표현을 하면서 어떤 여권 그룹은
남자가 주도하는 온라인을 모니터하는 것, 유튜브에서도 뭐 여성들이 다 남자를 차별한다는 것을, 이런 것을 이게 아니다, 아직도 한국에는 남녀 차별이 존재한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쪽으로 일을 한다는 것을 표현을 하고요. 많은 한국 여성들은 그동안 묻지도 말고 그 불만이 없는 그냥 엄마, 가족들을 케어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여성들을 누구 엄마 하지, 누구 씨하고 이름 부르지 않잖아요. 그 시절로 많은 여성들은 돌아가길 원치 않는다는 거죠. 복종적인 여성이 뭐 현모양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은 직업을 갖고도 뭐 직업을 갖지 않고 전업주부보다 일도 더 많이 해야지 된다 하다가 나중에 번아웃하고 하는 것,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잖아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체력이 so much woman 아닌 경우에야. 그래서 여성이 한번 이런 것에 눈을 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름을 되찾은 정도까지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살렸고, 과거에는 바랄 수도 없었던, 그런데 그 과거, 이름조차 가질 수 없었던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뭐 이런 그 생각들을 하는 여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2016년도에 그 스파이 포르노 뭐 카메라 장착하고 하는 것을 으로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일을 시작했던 이효린 씨라든가, 아니면 이런 사람들은 보다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지만 많은 보통 평범한 여성들도 이 파고가 얼마나 높아도 이게 이제 대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을 이제 짐작을 하게 하는데, 아니 짐작보다는 그 궁금해하게 하는데, 이런 것을 앞세우고 있는 국민의힘이 그 같은 것을 앞세움으로 인해서 젊은 남자 표를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가. 그런데 여성들도 아무리 파고가 높고 힘든 장애가 오더라도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 하는 이 같은 그 한국의 그 형편, 현재의 입장을 오늘 그 뉴욕타임스의 기사 제목이 어떻게 되던가요? 기사 제목을 한번 제가 볼까요? 제가 한국말로 살짝 번역을 해와서요. 작은 심볼, 이 여성 손가락, 그 심볼, 남자를 향한 혐오다 해서 사우스 코리아에서 남녀 전쟁, 젠더 워가 일어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의 어피니언란에 실린 기고문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 브라이언 김 선생님, 제이 호프 선생님 좀 전에 그 뭐 남녀 차별, 남녀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한국에서 남자들이 한창 나이에 군대 가는 것, 이런 것이 여성보다 훨씬 그 큰 손해라면서 여성들이 남녀 차별을 주장할 때 남성들이 이스라엘처럼 한국에서도 여성 징집이 이루어져야지 된다고 주장하면 어떠시겠습니까?라고 하셨는데, 별개의 그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 다 기본적인 생각이 있으실 것 같고요. 브라이언 김 선생님은 한국뿐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아직도 여성 유리 천정이 존재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모든 면에서 평등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경제 뉴스를 좀 말씀드리겠는데, 요즘 인플레이션 하는데 온라인 인플레이션도 아주 큽니다. 이제 팬데믹 이후에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기 시작하면서 물건값이 아주 높아졌어요. 더군다나 이제 1년 전부터는 더 높아졌는데, 2015년부터 2015년까지는 온라인 가격이 평균 뭐 3.9% 매년 내려갔었다고 하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 사이에는 전체적으로는 2.3% 올랐고, 가장 많이 오른 게 옷이에요. 이제는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옷도 많이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리턴을 편하게 해주고 또 잘 받아주기 때문에 그렇죠. 16.2% 지난 1년 사이에 올랐고, 그리고 처방전이 없는 약도 그 다음입니다. 4%, 또 스포츠 상품, 그 다음에 이제 가전제품, 책 순서로 올랐는데, 마이너스 오히려 내려간 것도 있습니다. 지난 1년 사이에 의료 장비, 또 전자제품, 컴퓨터, 장난감 뭐 있고, 그리고 사무용품, 당연히 뭐 팬데믹과 다 연관돼서 짐작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단기적으로는 당분간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온라인상에서도 사실은 경쟁이 있기 때문에 값을 내리고 싶어 하는데 지금 너무 많이 내려왔었고 그리고 공급이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나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지 되는데 물건을 다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마진이 작아서 마진을 더 이상 작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다 하더라도 운영비가 있는데 그 운영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칵테일 투고를 몇 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칵테일 투고를 허용하는 게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그럼 술집은 다 문을 닫어? 라고 한 것에서 나온 아이디어인데 금주령 이후에 가장 큰 변화다. 이 술 판매에 있어서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금주령이 1933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적어도 35개 주에서 칵테일을 투고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칵테일이 다른 술보다 비싸잖아요. 뭐 여러 가지를 조금 섞어서 맛도 순화시키고 맛 좋게 만들고 딜리버리를 다 이제 포함해서 투고뿐만이 아니라 딜리버리도 되죠. 와인 한 잔도 딜리버리도 되고 그래서 16개 주에서는 앞으로 영원히 우리 칵테일 투고와 딜리버리를 허용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12개 주는 적어도 1년 그러면 28개 주고 나머지 다 찬성하는 건 아니에요. 뉴욕이나 펜실베니아주 같은 경우는 다시 경제가 오픈하면서 칵테일 투고와 딜리버리를 또 금지시켰습니다. 왜 이게 다 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소매로 리커 소매업소나 아니면 뭐 캔이나 병에 들어있는 카톨릭이래요. 칵테일 업계에서는 반대하겠죠. 그리고 공공건강 전문가도 미성년자가 칵테일을 집에서 딜리버리 시켜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싸니까 값이 비싼데 미성년자들이 그냥 다른 술을 사는 게 낫지 어떤 형태로든 어차피 불법으로 술을 원한다면은 그렇지 그것은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뉴욕이라든가 펜실베니아주의 어떤 그 바, 술집 뭐 이런 식당도 마찬가지고 칵테일 수입이 마진이 높거든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음식이라든가 다른 술보다 뭔가 수공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를 합쳐서 만들어야지 되니까 간단히 하나 딱 사서 집에서 마시는 것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칵테일은. 그래서 이걸 다시 허용해 주길 바란다. 지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잠시 뒤에 올림픽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제부터는 이제 뭐 8일째인가요? 올림픽?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메달 몇 개다. 중국이 몇 개, 일본이 몇 개, 미국이 몇 개 얘기 나오지만 현재의 상황이 그 메달 경기가 다 끝났을 때 최종적인 결과가 될 것 같진 않고요. 보통 이제 올림픽 메달을 국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국가대표 선수들이 나가니까 어느 나라든지 메달을 많이 따려고 모든 메달을 또 금메달을 많이 따려고 하죠. 그런데 뭐 요인이 있잖아요. 지금 32회 여름 올림픽인데 이변이 없으면 지금 정해진 것처럼 보인다 하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미국이 지난번 이제 6번 이렇게 여름 올림픽에서 이긴 것처럼 이길 것으로 그 넘버 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3인가요? 넘버 3인가요? 중국, 일본, 미국 그렇게 되나요? 우선 그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지 되고 돈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훈련을 시켜야지 되죠. 문화도 중요합니다. 국민들이 스포츠에 대해서 막 열광하고 뭔가를 해야지 돼 하는 헝그리 정신 같은 것도 있어야지 되고 그렇게 또 재능 있는 사람을 찾아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하려면 인구가 많아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같은 나라가 앞으로 뭐 축구도 굉장히 잘할 것이다. 인구가 미국과 비교도 되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것 이외에도 또 아주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 홈 경기로 하면은 이기니까 지금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테네 올림픽 첫 번째 그 1896년도 올림픽 이후에 홈 어드밴티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정학적인 여러 가지 상황인데 뭐 1896년부터 1912년까지 10번이나 이제 호스트한 국가들이 했고 뭐 처음에는 한 5번 쭉 그 올림픽을 유치한 국가들이 많이 그 이겼었는데 1904년도에 그 미국에서
세인트루이스에서 할 때 그때 미국이 매달이 280개였는데 지금 1000개잖아요. 매달의 85%를 차지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나라들이 미국까지 오기도 힘들었고 그때 러시아와 일본이 태평양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선수가 전체 선수의 80%였고 메달의 85%를 가져갔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정학적인 것은 2차 대전 이후에 1980년대 구소련이 아주 잘했죠. 그리고 84년에는 미국이 잘했습니다. 둘 다 홈그라운드였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80년대에는 미국과 64개국이 구소련과 냉전이었기 때문에 소련 올림픽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76년도에 매달 20%를 차지했던 게 25%가 됐고요. 31%가 됐고요. 그리고 미국도 84년도에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이었잖아요. 그때 76년도에는 이제 그 15%였는데 메달 차지율이 25%로 확 올라갔죠. 올해는 그런 일 없겠죠. 냉전이 아니니까. 그러나 종목에 다양합니다. 배드민턴, 비치 발리볼, 서핑 이런 것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72년도만 하더라도 메달이 100개였는데 지금은 이제 1000개가 되고요. 중국 경제가 굉장히 강해졌지만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스포츠 분석 회사는 팀 USA가 지금 이기고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이 일본이 될 것이다. 홈그라운드 이점이 있는 거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카후나 마사지 체어, 거위털 전문회사 코지다운,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어제 그 체조 선수 세계 1위가 물러남으로써 1위가 된 미국 그 라오스 부모에서 태어난 선수 있잖아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그 기권한 선수까지 나를 도와줘서 금메달 탈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더군요. 강희신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37mpg의 강력한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우수한 주행거리와 파워로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올류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